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암 걸리는 네이트파 이거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게 좀 암 걸린다기보다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판 2020년 5월 5일 비교적 최근에 올라왔던 일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경제 상황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남친 설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로 시작됩니다. 저와 제 남친은 34살 동갑내기로 만난 지는 이제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같이 사귀는 동안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하나하나 저와 잘 맞는 모습에 이 남자 정말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실적인 부분을 봐도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에 크게 도움은 못 주시지만 부모님들 다 노후 대비는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우리 슬슬 결혼한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친한테 했는데, 남친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고 2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지금 남친 상황을 보자면 남들보다는 취업을 늦게 했어요. 32살에 했으니 좀 늦은 편이죠. 놀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갈피를 좀 못 잡았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이제 겨우 6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다고 아직 결혼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취업하고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6천만 원 모은 거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친이 지금 월급이 290에서 300 정도로 버는 걸로 아는데, 고정비 20만 원 정도 나가고 210에서 22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저와 데이트하는데 써요. 남친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회사에서 법인차와 법인카드를 줘서 교통비와 식대 비용이 거의 안 나와서 저렇게 모으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사회생활하고부터 가계부 앱을 썼는데 내역을 보니까 진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고 본받을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 8천하고 남친 6천만 원이면 조금 더 대출받아서 충분히 결혼생활 시작할 수 있다고 해도, 남자가 6천만 원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면 욕먹는다고, 자기는 이제 겨우 제대로 방향 잡아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2년의 시간만 더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2년 후면 36살, 애 낳고 그러기엔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차라리 결혼을 해서 제가 250에서 260 정도를 버니 둘이 같이 모으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결혼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뭐 이런 내용이 좀 흔하죠. 이러나 저러나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자가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베스트 댓글부터 보면요. 베댓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모은 돈을 떠나 34살한테 2년 기다려달라고는 안 하지. 님 36대면 모아놓은 돈을 데리고 여린 여자 찾아갈 거예요. 지금 내적 갈등 중일걸요? 아, 이대로 결혼하긴 여자 나이가 너무 많은데 마땅히 다른 여자 만날 구석은 없고 어떻게 시간 좀 벌까 하고요.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웨플은 약간 좀 주적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아니라 님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예요. 그 핑계 대고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뒤통수 맞아요. 제 친구 전남친이 그랬는데 3년 기다려줬더니 그새 다른 여자하고 혼인신고하고 시까지 올리고 살면서 친구한테 기다려달라고 계속 거짓말만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이씨. 지금은 친구가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전 친구 남친놈이 자기는 부인의 애까지 있으면서 친구가 자기 배신했다고 지랄지랄하고 식장에 와서 망치려는 거 저와 제 남친과 그놈 부인이 막았어요. 그놈은 부인한테도 이혼당하고 가진 돈 탈탈 털려 거지예요. 그런데 약간 이건 약간 좀 스멜이 좀 나죠. 이게 글도 이상하게 쓰고. 뭐 근데 뭐 결국엔 같은 맥락의 글이고요. 세 번째도 뭐 똑같은 글입니다. 1, 2, 3이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냥 글쓴이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당장 지금 결혼하기엔 더 놀고 싶은 걸 수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갑반 대결을 보면요. 뭐 하는 것들이야 이 아줌마들은, 세상 참 비관적으로 보시네. 님들 말대로 결혼하기 싫은 이유일 수도 있기야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남들에 비해서 꽤나 늦게 취업하고 2년 차로 막 자리 잡기 시작했고 차곡차곡 돈 좀 더 모으고 싶은데 결혼하는 순간 그 돈들 다 사라지고 빚만 남으니 남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맨날 결혼은 현실을 운운하던 사람들이 왜 현실적으로 반응하니까 또 결혼하기 싫다고 단정을 지어. 그리고 글쓴이의 마음이 급한 거야 알겠지만 남자친구분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6천이면 많이 모은 듯 하지만 결혼하면 그 몇 배가 들어갑니다. 늦은 나이 사회생활 시작한 남자친구 입장에선 아직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라고 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요, 코리안 조커님의 댓글 때문에 제가 보게 됐거든요. 링크를 남겨주셔가지고 그래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을 읽어드리자면, 어반형님 다음 영상에는 이거 다뤄주세요. 네이트판 글인데 본문 내용보다 베스트 댓글에 대한 천만자의 팩폭이 너무 사이다라서요. 이전부터 보여왔던 판녀들의 입장과 본문의 글에서의 판녀의 태세 전환을 보고 있노라면 여자들의 뻑킹 빌어먹을 공감 능력이란 지독하게 이기적이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여자들의 그 빌어먹을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데, 제가 일단은 근데 이분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이게 베스트 댓글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베스트 댓글의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찬반자의 30% 정도를 들고 싶거든요. 우선은 찬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난 맨 처음에 남자가 굉장히 인텔리인 줄 알았거든요. 32살에 취업을 했다길래, 그럼 보통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캐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쫙 올라간단 말이야. 일반 대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그래서 되게 인텔리인데 남자가 좀 간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서도, 여자 얘기를 봤을 때는 남자가 좀 방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뭔가 32살에 취업했고 34살에 2년 차라면 엄청나게 프레셔를 느낄만 하죠. 그래서 당장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황 과장인데, 황 과장이 30살에 과장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황 과장이 30살에 과장을 어떻게 달았냐면, 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알바로 일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사드론 빌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 주변 보면 일단 인생이라는 게 사드론 빌드가 진짜 유리한 것 같아. 공무원 시험 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때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좋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간간히 알바처럼 일하던 회사에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장이 이제 마음에 들어갖고 바로 픽업을 했고, 걔는 쉬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바로 일하고, 그래서 30살에 바로 과장 찍고, 지금 와서야 아버지 회사 이제 가업 승계 중이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지만서도, 걔가 그렇게 해서 30에 과장을 찍었는데, 지금 글쓴이 같은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34인데 2년 차란 말이야. 대리도 못 달았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34이면 빨리 가는 사람 과장까지 달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프레셔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게, 그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엄청나게 프레셔를 느낄 수 있고, 하다못해 내가 대리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네이트 판녀들의 댓글을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좀 들어주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나이가 34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좀 크죠. 34세 여자한테 이런 거 뭐 약간 데드라인 같은 게 35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5 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결혼을 못해요. 평생. 데드라인이란 게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뭔가 자녀들의 기형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거든요. 나이에 따라 35 그쯤 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는 프레셔를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여자도 많지가 않거든요. 여자가 먼저 말했잖아. 야, 내 8천 모은 거, 너 6천 모은 거, 우리 합쳐서 대출 조금 내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도 많지가 않단 말이야, 사실. 근데 여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 나이가 34이란 걸 고려를 한다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쫄리는 것들이 있지만서도, 근데 이렇게 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느낌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결혼 생각이 없는 느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베스트 댓글처럼 돈 열심히 모아서 젊은 여자를 찾아간다라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고인이 된 김지혁 씨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깐 적이 있어. 그때 김지혁 씨를 왜 깠냐면, 당시 김재수 씨랑 연애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김재수 씨의 그런 연애 정년기, 결혼 정년기를 다 같이 김주혁 씨랑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지금 와서 보면 왜 더 잘 됐지? 그때 만약에 결혼을 했어봐. 지금 와서 김재수 씨가 오히려 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과부가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근데 그 이후로 김주혁 씨 보면 이제 뭐 어린 여자 만나고, 되게 엄청 어린 모델 여자였나?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사실 빌리비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갖고 제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경우 어떻게 극복하는, 똥거리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했을 거예요. 얘가 당시에 남편보다도 연봉이 더 많았어. 남편보다 연봉이 많았는데 얘가 나이가 30살이었거든. 그때 30이었는데, 야, 결혼 안 할 거면 놔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오픈을 한 거야. 야, 내 상황이 이렇고 지불해올 형편이 못 된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모은 거 있고 이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반반 결혼하자. 말이 반반이 여자가 더 냈단 말이야. 더 냈거든. 내가 결혼하자, 더 낼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지금 하다 보면 또 잘 살아. 그 친구가 잘 살아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확률이잖아요. 이게 남자 쪽에 70%고 여자 쪽에 35%, 아니구나. 남자가 그 네이트판 댓글, 베스트 댓글에 내가 한 70% 정도 손을 들어줬고, 내가 보기엔 그랬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확률은 이제 확률일 뿐이잖아. 당사자끼리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고,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거지. 내가 여기서, 야, 내 친구 똥구리가 그런 것처럼, 야, 이럴 거면 놔줘. 라고 말했는데, 남자가 진짜 놔버릴까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결론적으로 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베가본드라는 다케이코 이노우의 작품 베가본드 보면 그 무사시하고 요시오카 덴시치로였나? 그 요시오카 가문의 차남이랑 싸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팍팍팍 싸우다가 결국엔 승부가 안 나. 그래 놓고 나중에 다시 싸우자라고 얘기했는데 2년 뒤였나? 근데 시간은 공평하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해주고 싶은 게, 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둘이 1년 반 정도 만났잖아요. 1년 반 정도 만났고, 1년 반이면 괜찮아. 보통 대부분의 커플들이 1년 안에 다 깨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1년 안에 보통 깨지게 되는데, 일단 요걸 한 고비를 넘어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걸 넘어온 동안에 여자는 이 남자랑 정말 내가 잘 맞고, 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남자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은 그 남자한테도 공평하다는 것들이에요.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른단 말이야. 남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러나 저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남자가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연애는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결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주도권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다는 것들이에요. 보여진 것처럼 보면 여자는 되게 적극적이야. 내가 8천 모으고 네 모아서 대충 해서 결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정말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됐다. 결혼하지 말자. 심하시자.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던 것들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남자가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은 누구한테도 공평하단 말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좋고 행복하고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걸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물음을 하자면 전 이게 답이라고 봐요. 요 부분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남자도 똑같이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이게 들고 있으면, 실제로 뭐 2년까지는 안 들더라도 뭐 1년이란 뭐 이게 기간을 뭐 집행유예 기간을 뭐 1년으로 가지든 뭐든, 아니면 더 빨리 되든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이게 네이트판 얘기하면 좀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지금 와서야 뭐 네이트판보다 워낙에 상태 안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이트판이 정상처럼 보이지만서도, 이제 그런 뭔가 초창기에 여자들의 저급한 정신문화를 공유했던 곳, 그 성지가 결국에는 네이트판이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고, 남자들도 네이트판 이런 거 댓글 보면 막 혐오감 들고 더 그런데, 저는 늘상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고 늘상 강조를 하잖아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그게 기본적인 본능인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란 동물은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면모 두 개, 이 상반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되게 슬픈 뉴스였어. 치매 걸린 할머니가 빨간 차만 보면 돈을 막 꼽아놔. 꼬이꼬이 5만원짜리를. 그걸 왜 꼽아놓은가 하니, 자기가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잘 못해준 게 걔 미안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 자식이 빨간 차를 타고 다녔나봐. 그런데 치매가 걸린데도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쥐어주려고 빨간 차만 돈을 막 꼽아 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짠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까 말한 이 모든 것들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으로 얘기하라고. 여자란 동물은 이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서도 이러나 저러나 모성이란 건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봐도 좀 상태 안 좋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보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남자가 지금 보아진 정황만 봤을 때는 70% 정도로 봤을 때 한쪽 발을 빼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사자끼리 잘 얘기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공평한 시간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그 시간이 당장 내일이 아닐 뿐이지 다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